안녕하세요. 일과삼입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시리즈에서 오늘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소스 멀티유즈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브런치 작가 서랍 활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시리즈에서 브런치에서 글을 발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오마이뉴스 기자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회사 소개에 보면 2000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엄청 오래되었네요. 22년이 지났네요. 이 기사를 예전에 봤었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이 모토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기자는 별종이 아니라 새 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시민들이다. 오픈 뉴스의 매체라고 볼 수 있죠.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도 있지만 아름다운 세상,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작가들의 글도 기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마이뉴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브런치나 블로그에 알리는 글들도 오마이뉴스 기사로 올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에 글을 좀 올리기는 했어요. 17년 시민 기자의 꿈 드디어 이뤘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요. 2000년에 오마이뉴스라는 사이트가 생긴 거를 알았고 나도 시민 기자가 되어볼까? 그때는 브런치도 없었고 블로그 같은 것도 잘 몰랐던 상태여서 글쓰기로서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는 방법 중에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민 기자로 회원 가입은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글을 송고할 수는 없었어요. 17년 동안 망설이다가 그 와중에 책도 냈고 브런치 작가도 되었고 블로그도 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오마이뉴스에 글을 보내는 걸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큰 마음 먹고 서평을 올렸다가 퇴짜를 맞고 하지 말까 생각을 했다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라는 글을 내어서 오마이뉴스 버금으로 실렸고 최근에 플립마켓에서 재능 기부 책을 추천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기사로 내어 버금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7편 정도의 글을 올렸고 버금은 이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버금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버금이 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을 때 어떤 점이 좋으냐를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도 동기부여가 될 거라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플립마켓에서 재능 기부 책을 추천했습니다 라는 글을 썼잖아요. 이런 글을 브런치에 올릴 수도 있고 블로그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해서 네이버나 다른 검색 엔진에서 메인으로 올라가거나 검색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애써서 글을 썼는데 조회수가 몇백 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드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약하다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로 기고를 해서 쓴 글이 채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플립마켓 재능 기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뉴스에서 메인으로 뜨고 오마이뉴스라는 타이틀로 나가긴 하지만 네이버 뉴스 섹션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뉴스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검증된 글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보게 돼요. 브런치에 글을 올려서 다음에 노출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유즈 차원에서 쓴 글을 오마이뉴스 통해서 올리게 되면 조회수가 다른 것보다 많이 나온다. 최근에 블로그에 엄청 정성 들여서 프리즈 아트페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글을 올렸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700건에 머무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마이뉴스 올라간 기사들을 보면 대충 2000건이 넘습니다. 최소 2000건이 넘고 많은 건 7000건까지 되기도 하고요. 내 글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오마이뉴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마이뉴스 기사로 선택이 되고 오마이뉴스 기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글을 보낸다고 해서 기사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어떤 글은 기사로 채택되지 않는지 어떤 글을 올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메시지가 부족하다. 공적인 기사로 나가기에 너무 개인적이다. 이런 건 안 되겠죠.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 기사는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의성이 떨어지는 글은 어렵다. 그리고 지나치게 홍보성이거나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인 글도 어렵다. 아무리 개인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너무 홍보가
많거나 편파적인 글은 기사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브런치의 글을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쓰는데 모든 글을 오마이뉴스 기사로 송고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채택될 것 같고 뭔가 메시지가 있고 기사로 되어 더 많은 사람이 읽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글만 오마이뉴스에 송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단계는 어떻게 되고 원고로는 어떻게 되나 아까 이제 버금에 2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단계는 총 5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나무, 잉글, 버금, 어뜸, 오름이 있는데요. 생나무는 처음에 올린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채택되기 전이고요. 일단 이제 송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생나무로 가게 됩니다. 채택되지 않은 글도 생나무에 있어요. 기자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생나무에 있는 글들을 보시면 아 이런 글들은 안 되는구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나무는 검토 전에는 읽을 수는 없고요. 탈락된 글은 볼 수는 있습니다. 정식 기사로 채택되면 잉글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2,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뭔가 이슈가 될 것 같고 데스크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배치를 하고 싶다 하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2,000원은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버금이 되면 15,000원을 받고 으뜸이 되면 3만원, 오름이 되면 6만원인데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버금은 섹션에서 메인에 올라가는 거고 어뜸은 더 메인에 올라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으뜸이나 오름이 아직 올라보지 못해가지고 버금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설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브런치나 블로그에 올린 글도 가능할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마이뉴스는 중복 송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브런치에 글을 올리면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오마이뉴스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 송고가 중요합니다.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오마이뉴스를 먼저 송고를 하고 채택이 되어가지고 오마이뉴스 올라가는 걸 확인하게 되면 브런치나 블로그에 올리는데 왜냐면 함께 게재하는 매체를 꼭 밝혀야 되거든요.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할 때 이 글은 브런치의 제 뉴스레터에도 반영된다라는 매체를 밝히고 송고를 합니다. 채택이 되면 오마이뉴스 링크와 함께 브런치에 발행을 하고요. 채택되지 않으면 링크를 빼고 발행을 하게 됩니다. 상주하는 편집자분이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올리게 되면 주말은 쉬고 월요일날 채택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주말에 글을 발행하고 싶다 그러시면 금요일에는 오마이뉴스에 송고를 하셔서 채택 여부 확인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SNS에 글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로 작성한 기사일 때는 해당 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원고료를 받고 쓴 기사는 중복 송고가 안 되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나 해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쓴 대로 그대로 반영이 될까? 아니면 조금 교정이 될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론은 일부 교정이 된다. 저는 오히려 학습의 기회가 된다. 다듬은 글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아 요렇게 쓴 문장이 요렇게 바뀌는구나. 기사로 쓸 때는 요렇게 바꾸는 게 좋겠구나.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단락 같은 게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의미의 단위로 단락을 요렇게 바꾸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글쓰기를 배우는 차원으로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썼던 제목에서 항상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목을 고민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읽을 것 같은 제목으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바꿔주더라고요. 어머니를 사별하고 쓴 글이 있었는데 혹시 가족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쪽지 문의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글을 보낸 다음에는 항상 쪽지가 오지 않는지 다른 기관에서 진행했던 행사를 쓴 글도 있었는데 그 기관의 허락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쓴 글이었지만 그 업체에도 허락을 받아달라고 쪽지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기사를 송고하고 무작정 채택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쪽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기자가 되는 방법은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회원가입 사이트에 가서 기자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기자 회원 인증을 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민기자가 되면 자기 방이 생겨요. 프로필에 사진도 올릴 수 있고 프로필을 설명할 수 있는 브런치랑 동일하죠. 저는 브런치랑 동일하게 소개글을 넣었고요. 사이트도 넣을 수 있어요. 저는 브런치 사이트를 넣었고 본인의 책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는 이야기에 글을 많이 올려서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메뉴를 보시라고 캡처를 했는데 여기 열쇠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열쇠 고리가 표시된 것은 나만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원고료들, 내가 썼던 기사들의 조회수를 보실 수 있어요. 시민기자 게시판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도 할 수 있고 시민기자에게만 보여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사 쓰기를 하면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원소스 멀티유즈 개념에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원소스 멀티유즈 시리즈로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일가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